네, 김진팔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저 뒤에 산 등성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요거 같고요. 그 뒤에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집들이 있어요. 네, 여기 집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여기랑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만 볼게요. Reported against Nahariya and admitted. 네, 지금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 뒤에 이런 것들 이렇게 철골 구조물 같은 기둥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난간이 이쪽은 철제인데 이쪽은 이런 부록고 벽돌벽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여기 또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공격당했던 장소인데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좀 흐릿하지만 이쪽하고 이쪽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이런 게 있죠? 여기 저 뒤에 보면 철 난간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다른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의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어디냐면 남북을 맞추면 네, 여기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 지역에 여기 지역 이름이 카시메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도 또 리타니 강을 건너는 가장 비슷한 지형을 찾으면 저는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RT 특파원 스티브 스위니와 그의 촬영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순간을 담은 영상 조금 아까 보셨죠? Further rocket attacks were reported against Nahariya. 원본에는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좌우를 똑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RT에 공격을 한 그거는 미국산 GPS 유도 155mm 포탄이 M982 엑스칼리버의 공격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포탄이 떨어지는 걸 또 누군가 정지 화면으로 잡았어요. 네, 사정거리가 40km, 최대 사거리가 40km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32km 정도의 기레아트 시모나라는 그 이스라엘 측 도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도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몸에서 이 파편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 팔에서 나온 그 폭탄 파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국 제가 뭘 보고 찾아냈냐면요. 여기에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강 이름하고요. 리타니 강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이름 카시미야라는 걸 이스라엘 군이 위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입니다. RT 특파원 스티브 스위니를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논평. 거기는 적군이 그 보급로로 사용하는 교량인데 거기 우리가 공격하는 곳이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없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공격당한 기자는 RT 특파원 스티브 스위니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다리를 폭격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브와 그의 취재진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BBC의 비상 상황 영상은 뒤에 현지 주민 할머니가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데 자기 혼자 위험하다고 완전 무장하고 누워있어.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어. BBC의 고위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옛날에 나온 겁니다. 이거 어디였더라? 가자지구였나? 러시아 외무부는 레바논에서 RT 기자들의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조만간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하로바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통적으로 기자를 많이 죽여요. 가자지구에서도 한 200명 죽였어요.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며칠 안에 해상에 있는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유럽의 가스 가격이 60% 상승했다고. 어디는 또
35% 급등했다고 유럽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카타르의 LNG 가스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한국도 큰일 났다고 그러던데 우크라이나 분쟁이 해결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그 이후로 이제 관계 정상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유럽 나치들이 러시아하고 관계 정상화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중동 이 전쟁 나면서 바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벌써 이거 세 번째예요, 이 사람. 러시아 국회의원이 존 로딕 하원, 호주 하원의원이 한 연설에 대해서 논평에서 호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하원의원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호주도 이제 난리 났어요. 러시아 석유라도 사야 되겠어. 지금 호르무즈 막혀갖고 우리 큰일 났어. 그런 거죠. 유럽연합 정상들은 3월 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비료 수입 관세 인하 가능성을 또 낼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비료도 또 사야 되고 지금 호르무즈 막혀갖고 어쩔 수 없어 러시아 거 사야 돼. 지금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복구에 200일이 걸린다고 해요. 예, 전문가가 미국 전문가 영어로 샬라샬라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200일 걸린대요. 당장 뭐 공장을 당장 해도 몇 달 걸린대요. 당장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재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소 몇 달 걸리냐?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생산량을 이 사태가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생산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공장을 한번 끄면은 다시 정상 가동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경험 많은 등산객이자 열렬한 아웃도어 애호가인 퇴역 미국 장군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예, 자택에서 나간 이후 2월 27일 또 자택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8일 날 이 전쟁 났죠. 묘합니다. 그죠? 예? 프랑스 항공모함은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요?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심부름 시켜갖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려는 아이처럼 가다가 또 멈췄다가 가다가 지그재그 항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예? 중동 전쟁에 가기 싫은데 최대한 시간 끌어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전쟁 끝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 뭐 그런 명령이라도 받았나? 미국 사상자 급증. 행정부는 실제 수치를 은폐하는 듯하다. 그렇죠? 이거 이 사람도 실종됐다 그러고 지금 많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격추, 요격된 이란 미사일이 추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코앞에 떨어졌어. 이 사람은 대박이네. 로또 사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북부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의 놀라운 근접 영상입니다.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이 지금 찍힌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하이파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도시 하이파. 이거 뭐야? 다시. 이거 뭐야? F-35 같이 생겼나? 자세히 모르겠고. 이게 이란이 발표한 영상인데요. 속보 이란 영공에서 F-35 전투기가 비격당했습니다. F-35는 스텔스기라서 안 잡히지 않나 레이더에? 근데 이게 어떻게 잡혔지?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50분경 이란 중부 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F-35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 시스템에 비격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기체 운명을 조사 중이며 추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 쿠웨이트에 또 F-15 전투기 지난번에 추락했죠. 예, 똑같은 그거래요. 이 러시아가 수출한 S-300 수출형은 이름이 페이버리트라고 그런 이름이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이것도 그 페이버리트라는 걸로 했다고 요거래요. 속보 러시아의 지원으로 F-35가 비격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F-35는 이란에 공급되었던 러시아제 S-300 페이버릿 방공 시스템 레이더에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파른 그 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로 F-35가
떨어졌다. 그러한 추정입니다. 이란은 전쟁 이전에 인도받은 S-400 포대도 최소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란 방공망에 대한 공격 영상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고문들이 작전 효율화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분명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IF-435 이제 레이더에 찍히면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어떤 모양으로 찍히는지 다 이제 자료 저장 됐겠는데 조종사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가 파편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F-35는 그 헬멧이 너무 다기능 헬멧이라 무겁대요. 이게 F-35 헬멧인데 너무 무거워갖고 이거 타고 저 사출하잖아요. 비상탈출하면은 목표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생겼죠. 이걸로 사출 로켓처럼 의자 팍 날렸다가는 목표가 그냥 으스러질 것 같죠. 살아도 목 아래로는 못 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속보 미국 F-35 전투기 이건 또 CNN이 인정하네. F-35 떨어졌다고. 하이파. 여기 기자 러시아 기자 공격당한 장소 이거 하이파 여기입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근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크라스나 리만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베르스크, 콘스탄티노프카, 포크롭스크 변화 없네요. 그 다음에 드니프로페트롭스크와 골리아이폴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로자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도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도네츠크의 지역 2개 지역을 또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해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아람코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한 후 이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장 공격이 지역 국가들 간의 불화를 조정하려는 시오니스트 정권의 악의적인 의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이란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군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만 공격을 한다. 만약에 그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해도 미군 부대에 무슨 해군 함대에 뭐 에너지를 뭐 기름을 넣는다 그런 것만 공격을 하고 이제 다른 거는 공격을 안 한다. 최소화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공격했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란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공격한 게 있어. 누가 한 거야?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싸움 붙이려고. 근데 이번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서 우리가 했음. 미국이랑 같이 했음이라고 발표를 한 최초의 그 사건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공격한다면 중동 전체가 방사능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완공이 되고 일부 이제 덜 완공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폭탄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거기서 빠지고 있대요. 나오고 있대. 근데 거기 계속 공격하면은 이제 방사능 오염되겠지 이런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이제 대공 미사일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래요. 그냥 이란 미사일 혼자 날아다니죠. 여기도 보면 대공 미사일 올라가는 게 이제 안 보이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중부 상공을 비행하는데 같은 걸 여러 사람이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이파가 나스랄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나스랄라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최신형 미사일을 공격했다고 이란이 발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 임무를 추적하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영국이 주둔하던 항공기들은 기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대신 B-2 폭격기들이 미국 영토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래서 B-2 폭격기가 미국에서 가다가 아마 F-35 떨어진 다음에 막 공격하러 갔나 보지. 가다가 중간에 또 되돌아갔대. 왜 GPS 좌표가 없었다는지 항로의 좌표를 알지 못했다. 미국도 이렇게 일을 어설프게 하나? 왜 가다가 돌아오고 그러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이유는 딴 데 있는데 항로의 좌표를 알지도 못하고 출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마 가다가 고장 났나 봐. 그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있어요. B-2 폭격기가
예? 에라가 많이 나갔고 가다가 야야야야 돌아가자 그래. 근데 왜 돌아간다고 발표는 몰라. 아, 저 좌표를 그러면 운전사가 그 좌표도 뭐 안 찍어놓고 출발했다는 거야? 이상한데 이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안전 항로를 구축했습니다. 해양 정보 매체인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9척의 선박이 이미 이 항로를 통과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항만 당국의 유관 검사를 위해 라리크 섬 인근을 경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이런 데로 다니는 그 경로인데 예외적으로 이 섬하고 요 사이로 다니는 거는 이란이 지나가는 거 눈으로 보고 뭐 이상한 거 안 실었나 이런 용도라는 그런 해석이죠. 예.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을 공격한 것은 단독 행동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는 이란 가스 시설 공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란이 공격할 줄 몰랐나 봐요. 공격받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 무서워서. 근데 바로 다 그냥 주변에 있는 가스 시설 다 공격해 버리니까 나는 몰랐어 막 이렇게 발뺌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네타냐후는 또 이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네타냐후. 지난번에 4월 1일설 나왔잖아요. 4월 1일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그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랍니다. 4월 1일 해가 떨어지면 그 6월절이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낼 거냐는 거지. 4월 1일 오늘 6월절 우리 쉬어야 되니까 공격 그만할게. 너네도 하지 마. 그러면 이란이 알았어. 우리도 그만하고 이제 끝내자. 뭐 이럴 거라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걔네들은 아니야. 나는 계속 공격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계속 맞을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끝낼 거냐고. 제가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핵무기 쓰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걔네들이 이란이 나 항복이야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만약에 항복 안 하면 어쩔까 할 건데 이란이 핵 맞고 버티면서 계속 공격하면 그런 건 생각해 봤나? 네타냐후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석유와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대체 항로가 필요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이스라엘 항구까지 이어지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기네가 기름을 사고 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하지 않고 그냥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기름을 받고 싶다는 건가? 그런 얘기 같은데 여기 이라크구나.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네. 그죠?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미국을 이란과의 분쟁에 끌어들였다고도 합니다. 누가 감히 트럼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타냐후. 야 앱스타인 파일이 있잖아. 너 앱스타인 파일 없다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됩니다.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이드 알피트르 연휴를 맞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작전을 5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키스탄 군사 작전에 필요한 연료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내 수요를 위해 연료 비축량을 확보해야 했고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해 할당된 연료를 비축해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찾아주신 슬라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파키스탄이 이 전쟁 직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해갖고 지금 분쟁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쪽 아프가니스탄 어디에서 이란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파키스탄을 시켜갖고 여기를 공격해서 이 철도 라인을 막으라고 한 의도처럼 제가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름 문제 때문에 나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쪽 발루치스탄 어느 쪽에서 그 막 현지 반군이 막 초속 공격하고 그런 영상 떴었거든요. 이란이 아마 이런 반군한테 좀 돈을 주고 네가 좀 부탕질 좀 해봐. 그래갖고 이제 움찔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파트루시에프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화력 지원단의 호의를 허용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공격당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배 유조선인지 가스선 같은데. 그래갖고 앞으로는 러시아 배에 무장시켜갖고 자체 방어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네, 러시아에 계속 또 제라늄 공격받은 영상, 용병, 브라질 용병 죽었다는 그런 거 소식. 그리고 콜롬비아가 용병 활동을 금지했대요.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나와갖고
야 하지 마. 이제 용병 콜롬비아 사람 그 용병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했대. 근데 하지 말라면 안 하나? 예? 국법에 그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다 안 해? 그건 아니겠지.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달려있다 베를리너 차이통 독일인 것 같은데요. 이 신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할 경우 전쟁 종식에 동의할 것이라고. 뭐야? 우크라이나 이거 뭐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아니 독일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그 땅 좀 포기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니? 우리 러시아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러시아 석유 좀 사야 되겠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야 젤렌스키 이거 큰일 났는데? 어? 그리고 이건 어떤 신호냐면 유럽이 이 사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1. 호르무즈 사태가 오래 갈 것이다. 예? 2. 아니면 오래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죽겠다, 유럽은. 지금 당장 이게 오래 안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다. 그만큼 2번인 경우 그만큼 유럽이 지금 상황이 허약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1번이면 이 호르무즈 사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둘 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거를 풀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까지 질질 끌고 가서 트럼프의 그 선거에 타격을 줘야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란이라면 11월 중간선거 저 투표 날까지는 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죽을 지경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월 중간선거 딱 끝난 다음에 사태가 해결된다 치더라도 200일이 걸린다니까요. 그때까지. 빨라도 수개월 걸린다고 돼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럼 그 올 겨울은 지금 얼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그때 가서 당장 이걸 대비할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러시아하고 화해를 해갖고 러시아 석유를 이빠이 사놔야 겨울에 비축을 해뒀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지 지금 유럽은. 11일 후면 미국이 전례 없는 초고속 제한 작전을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됩니다. 이 작전은 미국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보도되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이란이 항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고 이에 이란은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안의 얀부 항구에 도달하는 동시에 카타르를 향해 일체 사격을 가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이란은 완전히 박살낸다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몰랐다고 황급히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야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끌어들였는지 깨달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체면을 잃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철수한다면 그의 대통령직 사임은 공식 임기 만료보다 일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잃으면 탄핵 정족수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탄핵하겠죠. KC-135 승무원들은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진 미국의 공중급유기 승무원 6명이 시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거주하는 미군 기지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됐다고 워싱턴 DC의 포트 맥네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 기지의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의 보복을 우려하여 고위 관리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됐네. 예? 지난번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잠복조, 이란 잠복조. 예? 지금 이제 떡밥 던져갖고 이제 불길 살살 이제 불씨 태우고 있죠 지금.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FBI가 얘기했대. 이란 공격조가 캘리포니아를 또 공격할 수 있대 드론으로. 왜 캘리포니아냐고. 히브리어 신문 하레츠 지난주 고위 정치인들은 헤즈볼라의 역량에 놀랐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달라졌어요. 헤즈볼라가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까지 도달한대요. 이란의 어제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 LNG 시설의 17%가 파악이 되었으며 복구에는 3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타르 LNG 시설인가 여기 중동 어디에서 한국도 그 가스 사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3에서 5년간은 어디 다른 데서 사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카타르와 이란의 가스 기반 시설 공격으로 아시아 가스 가격이 거의 33% 상승했습니다. 아시아면 한국도 포함이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랑 잘 얘기해갖고 가스 송유 라인 그 끌어서 러시아 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지금 쓰니까 이런 사태 벌어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것도 쓰고 중동 거 쓰다가 러시아에 문제 생기면 중동에서 사고 중동에 문제 생기면 러시아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국 러시아산 원유 및 나프타 수입 검토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혀. 그러니까 한국도 러시아 거 이제 쓴다고 합니다.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 빈 바르한 알 사우드는 이란이 시오니스트 아랍 노예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이슬람의 대의를 위해 싸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란이 이제 뭐 이슬람에 너네가 같은 이슬람 국가 왜 공격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우디 외무장관이 이란은 이슬람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군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과 시온주의 세력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영토를 개방하는 것이 이슬람 윤리입니까? 10년 동안 예멘을 폭격하고 장례식, 결혼식, 병원, 모스크를 파괴하는 것이 이슬람 윤리입니까? 싸움 붙이는 데 성공했네. 예.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만약 항복이 옳은 선택이었다면 고란에는 유대인이 너희를 공격할 때는 항복하라고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 멋지네. 그렇지. 항복하라고 코란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는 항복을 못하는 거지. 그럼. 네, 이러한 전쟁 때문에 인도에서 에너지가 부엌에서 요리할 가스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덕션 사고 있대요. 인덕션. 전기로 가는 거. 호르무즈 해협에 차질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아시아 지역의 연료 배급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200일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필리핀은 60일간 휴무를 시행하고 연료 조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미얀마는 차량 운행을 격일제로 제한했으며 산유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차질이 있습니다. 태국은 대부분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가격 통제를 시행했으며 재택근무와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가? 산유국도 아닌데 이 나라들은? 산유국이 아니니까 많이 쟁여놨겠지, 그죠? 중동 전쟁으로 컨테이너 운송업계는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운송업체와 고객들에 따르면 선사들은 수천 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컨테이너를 외딴 항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총리 간첩 스캔들 속 브뤼셀로 향해 슬로베니아가 유럽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인가 본데 거기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말이 많대요. 블랙큐브라는 그 서양 이스라엘 뭐 미국인가 그 기업이 그 부정선거 안에 도와줬다고 그런 게 얘기가 나와요. WHO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WHO가 이란이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란이 핵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핵무기를 사용해. 혹시 지금은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영국 최고 언론사 중 하나였던 인디펜던트의 흥미로운 헤드라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란이 핵을 만드는 중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3선 옵션으로 핵 공격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란이 핵을 또 반격을 했어. 그러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얘네들 핵 있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그거 문제인데, 그죠?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원 사이드 잘릴리는 지도자 암살은 우리를 더 결의에 차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주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이를 알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장군들은 거의 모두 1938년에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종종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인재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평화 시에 필요한 인재가 따로 있고요. 전쟁 시에 필요한 인재가 따로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화 시에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요. 그 이승만 박사가 방구 꼈을 때 시원하시겠습니다. 카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실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전쟁 시에는. 그래서 전쟁 시에 필요한 사람하고 평시 필요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면은 이런 사람이 필요 없지. 왜냐하면 조직이 안 맞거든. 이 전쟁 시에 필요한 실전형 인물들은 조직이 안 맞아. 카카 대통령이 방구를 꼈어. 근데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한다고. 왜? 이 사람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알랑방구 낄 일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조직 생활에 안 맞아서 승진을 못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승진을 해서 고속 승진을 해서 딱 공을 세우고 전쟁이 끝나면 토사구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 계속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은 잠깐 하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이제 새로운 이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화생방 이론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냈는데요. 화생방 이론이 뭐냐면요. 지금 이 글로벌 그 빅브라더 세력들이 그 전 세계 대중을 화생방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9.11 사태 때 우리가 화학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 당시 9.11 공격 당시 이라크를 쳐들어가야 된다고 이 파웰 이 사람이 누구였지? 하여튼 그 높은 사람이었어요. 국방장관인가. 이 사람이 이거를 딱 하면서 이게 바로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화학 무기 같이 생겼잖아.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해서 쳐들었어. 자, 화학 무기로 공격당한 거야. 대중을. 예?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 제가 생물학 무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생물학 무기로 공격당한 거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한국 텔레비에도 이런 영상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지는데 보세요. 이 가짜로 연기하는 거 보이죠? 진짜로 쓰러지는 사람은 넘어질 때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가짜로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실신한 사람은 그대로 팔 이렇게 방어 동작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 막 틀어주면서 사람들 겁을 냈잖아요. 예? 코로나19 생물학 무기로 대중들을 겁준 거예요, 지금. 화생방. 그다음에 방사능 무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방사능 무기를 사용해 갖고 사람들을 겁줄 거예요. 겁주고 뭘 하겠어요? 9.11 때랑 똑같은 걸 하겠죠. 9.11 때 자유를 빼앗았잖아요. 그 애국법으로.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 역시 자유를 빼앗았죠. 신체의 자유. 네 팔뚝에다 주사를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간다. 근데 검증도 안 된 마루타 약물이다. 근데 겁을 줘갖고 안 맞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화학 무기 공격했죠. 9.11 때. 그다음에 뭐예요? 코로나 때 생물학 무기 공격했죠. 앞으로 남은 건 뭐야? 방사능 무기. 앞으로 방사능 무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럴 계획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또 뭔가를 복종을 요구할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9.11이나 코로나 때 하고 비슷한 거 뭔가를 하겠죠. 이제 그게 제 화생방 이론입니다.